우선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연락을 받고 그 수자원을 좀 공부를 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오히려 더 잘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아마 응용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배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한국통신학회라고 하는 학회 회장을 제가 한 12년 전인가 2010년도 했는데 굉장히 행사가 저희들이 할 때보다도 훨씬 큰 이런 행사를 하고 계셔서 대단하다. 이 학회가 굉장히 큰 학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건희 교수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 혹시 디질로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정도 고민을 했어요. 리스폰스를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타이어 하고 나서는 세컨 라이프를 많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별로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정중하게 표현도 하시고 꼭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러셔서 연락드려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협력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국통신학회가 저희 나라에서 정보통신을 가장 대표하는 학회고 전국에서 여러 학회 중에 규모가 토목학회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학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서는 한국통신학회가 가장 큰 학회입니다. 회원이 누적 회원이 한 5만 명 되고 활동 회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전략적으로 협력 연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아까 숫자 K-워터인가 그 사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홀로 디질로그라는 개념 자체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디질로그적인 개념하고 이 물관리 쪽을 같이 정책 과제를 기획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는 다 융합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류를 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30분을 주셨는데 시계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 시계가 이 30분을 정확히 지킬 겁니다. 이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듣는 쪽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지켜주는 그 초청 강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면 지루하고 그 넘어가면. 그래서 28분 정도에 끝내고 2분 정도 한두 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넘겨주실래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워낙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질로그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K-워터 사장님 말씀대로 가상세계하고 실세계가 같이 융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기술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안 되네. 그 메뉴에 그 하나 열어줄래요? 그 저기 스타워즈를 좀 클릭해 주실래요? 아니 그 앞에 위 거. 스타워즈는 다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저기 보시면 사실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데 홀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그 홀로그램 사람하고 실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감성적인 대화도 하고 지능적인 대화를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공상 만화 영화죠.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몇 개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유공간상에 가상세계하고 실제 세계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가상세계하고 지금까지는 현실세계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상세계가 모니터 속에 있었죠. 모니터를 통하지 않으면은 가상세계를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 모니터 속에 있는 가상세계를 끄집어내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끄집어내서 내 옆에다가 그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거죠.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능을 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타치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그다음 이런 걸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 그러한 기술을 좀 더
디지로그를 앞선 기술로 해서 홀로 디지로그, 즉 홀로그램에 베이스한 디지로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맨 위에 있는 스타워즈가 대표적인 예죠. 그 안에서 보면 서로 대화도 하고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보시죠. 그다음에 지금 노인 문제가 굉장히 건강 문제가 굉장히 그 전 거요. 그 전에 보면 그 두 번째 그림. 이제 앞으로 저렇게 재택가 의사들이 집에 와서 아마 진료하는 그러한 세대가 올 겁니다. 바로 홀로 디지로그 기술을 이용해서 집에 의사가 오고 또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앞으로 사업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맨 밑에 거 좀 보여줄래요? 저거는 2009년도에 일본에서 2009년도에 월드컵 올해 하잖아요. 월드컵을 이걸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각 나라에서 일본 오지 마라. 각 나라에다가 홀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다 쏴줄 테니까 그 나라에서 봐라. 그러니까 동경에 와서 보는 거랑 똑같이 느끼게끔 해주겠다 해서 홍보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2009년도에 이걸 만들었는데 물론 월드컵에 개최제로 선정은 안 돼. 저희 나라도 신청해도 안 됐고 콰타르가 했죠. 그래서 저것이 그 당시에 저희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 기술이 과연 갖고 있는 건가? 저게 분명히 가능한 기술인지. 그런데 뭔가 있으니까 저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국가에다가 제안서를 냈어요.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저걸 좀 해야 되겠다. 홀로 디지로그 기술을 갖다가 국제 과제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011년도에 ERC를 신청을 하게 됐어요. 선도연구센터를 신청을 해서 한 50여 명 교수님이 한 30명 들어가고 석박사 과정이 한 60명 들어가서 7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물은. 그래서 그 결국은 일본에서 저거 홍보 비디오 틀은 것이 나온 것이 저희들이 이 홀로 디지를 연구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저 메뉴에 그 김연아 좀 틀어주실래요? 저희들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 위에 보시면 저게 화면 안에 있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화면 밖으로 나왔죠. 화면 자체는 아이슬링크예요. 실제 디스플레이라는 건 아이슬링크에서 누워 있겠죠. 거기서 이미지가 이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직각으로 서 있겠죠. 근데 저기서 뭐냐면 모니터가 밑으로 앉고 내려앉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미지는 올라오죠. 뭔가 빛을 이용해서 공간에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가서 터치할 수도 있고 또 김연아한테 우리가 AI 기능이라든지 말하는 기능, 즉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저희들이 데모를 했어요. 저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년도 정도가 만들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저 기술을 저렇게 한다고 그래놓고는 그 이후에 발표된 기술은 없어요 아직은요. 저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거는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다 이제 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만 더 넣게 되면 앞으로 아마 김연아랑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자원 관리도 결국은 아까 디지털 트윈이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모니터 속에 있는 어떤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윈보다는 휴먼 트윈, 즉 아티피셜 휴먼, 다시 얘기한다면 홀로그램 트윈을 만들어서 직접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옆에 앉혀놓고 계속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모니터를 틀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거 좀 틀어주실래요? 오른쪽 맨 밑에. 이거는 KT랑 과제를 한 건데요. AI 스피커라는 거 아시잖아요. AI 스피커. 그 AI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커예요, 그냥.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를 뭘로 바꿨냐면은 홀로그램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홀로그램이 그 오디오가 나올 텐데요. 오디오가 나오죠. 교통 상황 어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해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교통 상황이 어떠냐. AI 스피커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미지로 나오는 거죠. 홀로그램 이미지로.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나오는데 저 이미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죠. 유명한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초상권 문제는 있지만은 집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은 물 관리 쪽에서도 봤을 때에도 각 요소에다 이런 홀로그램 아바타가 들어가서 계속 리포팅을 하겠죠. 지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인 어떤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전정옥에서 볼 때 그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게 보면 듣는 정보가 있잖아요. 제일 낮은 단위의 정보 양인데 우리가 듣는 정보는 대개 킬로바이트 정도 오답밖에 안 돼요. 정보 양이 작아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정보는 한 메가 단위로 올라가, 메가바이트 정도. 책을 보든 신문을 보든 어떤 2차원 전 모니터를 보든. 그다음에 3차원 정보는 뭐냐면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보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듣고 보고 간접적 TV를 통해서 보던 신문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거는 확실한 정보는 내가 가서 보는 거죠. 현장 체험을 해야죠. 그 현장 체험의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백 메가에 들어가겠죠. 그러한 현장을 맨날 가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내 옆에다 끌어다가 재현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것이 홀로 디질로그다 이거죠. 그 기술이.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보는 정보로 가야지 이렇게 모니터 상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든 뭘 만들든 이것은 좀 친근감이 없죠. 다시 얘기한다면 그냥 벽이죠, 벽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를 통해서 리포팅하도록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 두 개는 결과물을 다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저 맨 왼쪽에 보시면 디질로그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디질로그라는 개념은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스마트폰 옆에다가 기존 전화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제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정확성, 빠른 거, 또 무슨 뭐 정확한 거, 뭐 이렇게 아주 이런 의미에다가 근데 사람은 사실 아날로그적인 사람 아니에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어떤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향수를 느끼게끔 해서 이게 전화기는 저렇게 바꾼 거 그런 것이 일종의 디질로그적인 디자인 개념이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그 디지털 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디지털적인 기술이니까 그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건 일종의 사이버 스페이스적인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상 세계를 보는 거죠. 일종의 가상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 맞는 전화기 이런 개념은 아날로그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봐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가상세계하고 디지털로 만드는 가상세계랑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실세계랑이 합쳐지는 개념이다 이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의 사는 공간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홀로그램 스페이스라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옆에다가. 그래서 생활 공간이 넓어지면서 편리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처음에 디질로그 개념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가상 세계와 실세계가 합쳐져서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인간 생활에 더 효율적으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 하고 거기더 나가서 그런 것들은 다 모니터 속에 있는데 모니터 속을 끄집어내서 바로 옆에다가 그 가상 세계를 실제 내 공간에다 만들어 놓는 그 홀로 디질로그 기술 그것이 최종 골이 될 텐데 그 최종 골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주로 왜 홀로 디질로그라는 기술이 필요하냐를 조금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핵심이 뭐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디질로그 홀로 디질로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해보고 그 다음에 융합산업들이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융합산업이 나오는데 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6번 7번에서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개발한 프로타입 몇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Q&A가 이제 한두 개 좀 받기로 하고요. 다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 제 센터 좀 소개 좀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홀로 디질로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질로그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했죠. 가상적인 공간. 로그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니까 실세계. 현재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날로그죠. 그 실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서 자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디지털로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디지털로그는 뭐냐면 디지털적인 가상 세계는 모니터 속에 있는 거죠. 아니면 스크린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끄집어내서 홀로그램 기술에서 끄집어내서 내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홀로 디지털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홀로 디지털로그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홀로그램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가상현실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가상현실은 결국 뭐냐면 저 모니터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타치할 수도 없어요. 인터랙션 할 수가 없죠. 인터랙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상 체험할 때 모니터 속에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탄다지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모션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센서가 있죠. 센서가 많이 달려가지고 센서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미지를 자꾸 바꿔서 반응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뭐랄까요? 디지털로그 개념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데 홀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에서 홀로그램 리얼리티. 그래서 홀로 리얼리티. 그러니까 홀로그램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홀로그램을 이용한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내 옆에 존재하는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가상적인 거예요. 디지털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있는 것 같이 내가 만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빛이기 때문에 만져지지는 않죠. 만지지 않지만 뭘 여기서 연구를 하냐면 햅틱이라는 걸 연구를 해요. 햅틱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 또. 그 햅틱하는 교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내가 닿게 되면 난 물리적인 거고 그 사람은 빛이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위치는 다 아니까 컴퓨터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손의 위치를 이게 타치할 때 느끼게끔 하는 필링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홀로 리얼리티라는 기술이 홀로 디지털로그 미디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홀로 디지털로그나 그 다음에 홀로 리얼리티라는 기술은 결국 뭐냐면은 새로운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기술이다 해서 저희 센터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제네시스 그래피라고 했어요. 바빌에 나오는 창세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그런 의미로 제네시스 그래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영화 속의 홀로그램 아바타 세상인 그 HR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 사실 얼마 전까지도 불가능했었죠.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언제쯤 그러면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정도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면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커머셜 프로덕트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전 세계 수준은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중국 같은 데는 홀로그램이 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주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굉장히 많이 해요. 홀로그램 쪽 많이 하고 또 그런 관련된 그 학회도 좀 있고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가 앞으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각 주전을 보내주고 있는데 요소 기술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센터가 2011년도에 선정이 돼서 과거 7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한 결과물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걸 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영화에 나오는 그 아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사실 불가능한 이미지네이션 아니에요. 상상이죠.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요즘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스필버그 같은 감독 같은 경우 보면은 영화 감독이 천재인 것 플러스에서 거기에 항상 과학자가 붙어 있어요. 영화를 만들 때 그 공상 만화를 만들 때 감독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현성이 있는 기술이냐를 갖다 꼭 물어봐요. 그 과학자한테. 물론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그런 또 제품도 있고 기술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아바타. 이런 것 등등이 과연 가능하냐. 그걸 갖다 인다면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한 80% 영화에 나왔던 제품 중에 80%가 다 그 이후에 다 개발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화 속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한 기술들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한테는 개발의 모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80%를 다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물론 20%는 못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미난 걸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아이패드하고 갤럭시가 이게
특허 분쟁이 붙었어요. 특허 분쟁이 붙어가지고 이 아이패드 쪽에서 뭐냐면은 삼성이 베꼈다, 자기들 거를. 아이패드를 베꼈다 이거죠. 기술을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양을 베꼈다는 거야. 이게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놓고 뭐 이런 걸 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낸 게 뭐냐면 여기 저 위에 보시면 1968년도에 2001 스페이스 아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54년 전 얘기죠. 그 영화에 보면은 저기 아이패드가 나와요. 그때 그 영화에서 뭐라냐면 뉴스패드라고 그랬어요. 그 뉴스패드가 똑같이 나와야죠, 그림이. 지금 쓰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지. 스티브 잡스 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영화에 나왔다, 60몇 년도에.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다퉜는데 이걸 제시해가지고, 근데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삼성이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스마트폰을 우리 쓰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1968년도에 이미 영화성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홀로그램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홀로그램 아바타도 언젠가는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게 지금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60년도에는 아이패드,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상상을 못했죠.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김연아가 현장에서 저렇게 공연하고 있을 텐데 저 공연한 모습을 보려면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홀로 디질로그 기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현장을 그대로 홀로그램 이미지로 떠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내 눈앞으로. 내 눈앞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한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에다가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프로젝션 해가지고 띄워놓는 거죠. 이렇게.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에 김연아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면 그거는 뭐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옆에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TV도 앞으로 이렇게 현장을 그대로 이동해 놓은, 그래서 물관리 쪽도 결국 뭐냐면은 어느 특정 부위를, 하수구를 뭐 꼭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하수구 모양을 바로 옆에다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갖다가 프로젝션해서 인다면. 왜냐하면 센서를 통해서 뭐라도 데이터는 다 오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 눈에.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요. 다음 장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일본 애들이 했던 건데, 그거 한번 틀어줄래요? 비디오를 좀. 아까 봤지만 저기 보면은 관중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축구장도 실제 있는 거예요. 다만 홀로그램으로 띄운 건 뭐냐면은 동경에서 현재 지금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을 프로젝션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이동해 놓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일본 갈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 하워드 스트링거라고 소니 회장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더 이상 홀로그램은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다. 뭐냐면은 사이언스 팩트가 됐다. 그러면서 2022년도 월드컵을 네 나라에서 그냥 보면 된다. 일본에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근데 선정은 안 됐죠. 선정은 안 돼 쿼타르가 됐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 기술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박지성이가 이렇게 축구 볼 치는 거 다 만들어 놨는데 비디오를 못 넣는데 실제로 그 생동감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볼이 들어갈 때 그 3차원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 휘고 이런 게 다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요. 이거는 뭐 공연, 예술 공연도 옛날 돌아가신 분이죠. 이가 마이클 잭슨. 써줄래? 마이클 잭슨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은 얼마든지 돌아가신 유명한 배우든지 가수든지 배우를 갖다 끄집어내서 실제 공간에서 실제 사람과 공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공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클 잭슨은 이제 이게 고도의 기술, 이제 홀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홀로그램 흉내를 낸 그 기술로 프로젝션 해 놓은 거고, 옆에 그 백댄서들은 실제 사람들이고 무대도 실제고,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쓴 거죠.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싸이 공연을 갖다 만들어 봤어요. 옆에다가 싸이가 위에서 막 이게 그 강남 스타일 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요. 그 4차 산업이 결국은 뭐냐 핵심이 그 4차 산업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대별이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초연결, 초지능화, 초실감화 이렇게 돼 있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국 뭐냐면 동력을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레라든지 물레 같은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만 그다음에 1차 산업에서 여기 뭐 전기기관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기 개발해 가지고 또 전동기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을 이런 기술로 하다가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죠. 그 디지털 기술 정보화가 되고 그 정보화를 통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요. 지능화, 그다음에 휴먼화, 인간화하는 거죠. 아까 말한 홀로그램으로 만드는 거. 이런 쪽이 3차 산업혁명하고 믹스가 돼서 이제 4차 산업을 끌어가겠죠. 앞으로. 그다음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사람의 손과 팔을 도와주는 혁명이라고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브레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능화. 그러니까 어떤 장비에다가 홀로그램 아바타든 여기다가 사람의 지능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돕게끔. 그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지능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하죠? 우리가 보통 전자공학에서는 지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눈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뭐가 있으니까 안 빠지려고 벌써 알아요. 눈에 들어온 데이터 액션을 안 떨어지게 액션을 해야 내가 요즘 와서 판단한다고 제가 다시 얘기한다면 눈으로 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래 사람은 항상 이 아답티브하게 상황을 하는 게 그 판단 기능이 있느냐 환경에 적응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기회가 지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 뭐냐면 그 지능을 판단하는 사람도 사실 애매한 게 많아요. 그걸 요새 빅데이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증강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한 이제 그렇게 해서 홀로그램이 연결돼 가지고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요. 사람 중심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잠깐만요. 저희 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 혁신도 하지만은 사회 문제 해결도 같이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듀얼 유스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술 자체가 산업 개발, 기술 발전도 시키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 발전하면서 등한시했던 이게 안전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나 수재 나고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써먹을 수 있겠냐 이런 쪽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홀로그램 기술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해 들어갈게요. 아날로그라는 거하고 디지털이라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아날로그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만약에 듣는 것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들으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 나온 말이 인다면 모니터에 이렇게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게 그래프를 그리겠죠. 이렇게 뭐 귀를 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 이 모양 자체가 결국 뭐냐면 정보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듣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그 자체, 내가 뜨겁게 느낀 것 자체,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접했을 때 사람 내에 들어온 정보를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란 말 자체가 같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본 정보가 같다. 그 다음에 귀로 들은 정보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similar라는 뜻이지만 같다는 뜻이에요. 아날로그란 말이. 그 다음에 디지털은 결국 뭐냐면 그것을 1과 제로로 바꿔서 전송에 편리하게 한 거죠. 1과 제로.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화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리얼리티라는 개념은 왼쪽에 보시면은 모니터 속에 있는 사람하고 현재까지 해왔다고 보면은 홀로 리얼리티에서는 모니터 안에 있는 가상 세계가 사이버 스페이스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게 만든 그런 기술이 홀로 리얼리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인터랙션이 되죠. 대화도 되고 만질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의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가능하겠죠. 일종의 아까 디지털 트윈 말씀하신 홀로그램 트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홀로그램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미식축구를 보잖아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뒤통수만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 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눈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비디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 들어온 데이터 그 자체가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맨날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뵙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잖아요. 눈에 들어온 정보, 현재 내한테 눈에 들어온 정보를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무조건 3차원 정보 다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내가 보는 거와 똑같이 기록했다가 재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저기 저 비디오 찍고 있지만 저건 찍으면 2차원으로 끝나잖아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줄어들어갖고 평면 영상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간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홀로그램은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저장했다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홀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에 그 홀로그램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5가지 기능이 있으면 홀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가. 그 5가지 기능은 뭐 여기 있는데 뭐 수렴이라든지 원근 조절 기능, 명암 시차, 양안 시차, 완전 시차, 운동 시차 이런 것들이 되면 5가지를 만족시키면은 그것은 홀로그램 영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걸 만족하는 기술이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없는 거죠. 그 다음 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그동안에 3D 기술이 많이 나왔는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여러 기술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레이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건데 그 기술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홀로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생활 공간에서 보면서 느끼는 그런 정보를 그대로 기록했다가 공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까 그 김연아 재현했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홀로 디질로그라든지 홀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 그래피라고 하는 학문 분야로 제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그래피에서 하는 연구는 뭐냐? 그다음 거요. 왼쪽 보시면은 그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거기에 아주 실감 나게끔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홀로그램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 홀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홀로그램하고 사람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니까 인터랙션 기술. 그래서 보시면 제스처를 인식한다든지 음성 인식한다든지 촉감 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주로 많이 연구가 되는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두서없이 많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막 흘렀고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말씀 못 드렸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자료도 드릴 수가 있고, 또 혹시 로컬 조그만 그룹에서 뭐 하게 되면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로 좀 넘기겠으면 좋겠습니다.